아 맞아, 내가 얘기해. 잘 얘기했어. 주현이. 주현아, 너가 언제 얘기했었지? 그거 비슷하게. 저 화요일에 했을 거예요. 그래? 아 미안하다. 내가 어쨌든 답을 줬어야 되는데 이번 주 너무 바빴어. 레벨업 테스트 뭐 시험 그 결과 내가 만들고 회의하고 이런. 그거 볼 수 있어요. 결과는 담임 선생님한테 가시면 볼 수 있고요. 관심이 안 가거든요. 아 그래? 내 쪽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모르겠나 쉬웠어요. 아, 내 생각에 전체 점수는 한 10점 정도 올랐거든, 저번보다. 왜 그랬는지 봤더니 듣기가 너무 쉬웠대요. 듣기가 너무 쉬워서 대부분 37점. 되게 못하던 친구도 32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듣기가 좀 변별력이 좀 잃었고, 대신 뭐 독해 쪽이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지금 결과 보면은 에페까지는 그냥 고만고만 하다가 에이스 1 때 비약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근데 에이스 1이랑 에이스 2 간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특정 문제 몇 개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그거 빼고는 나름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올라가는 친구가 있다면 본인이 원래 듣기가 약했었던 게 이번에 좀 커버가 되지 않았나. 그거랑 모든 모의고사는 개인차랑 컨디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원이는 잘 본 것 같아? 쓰고 웃겨. 안 궁금해. 아 딱히 안 하고 나 그거 아니에요. 그좀 있지 않았어? 에이스2에서? 네? 너가 그 되게 일찍 성장해가지고 에이스2에 좀 빨리 갔잖아.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아니 그 에이스2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반인데 그 약간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잘하면은 에이스2에서 좀 잘하는 3학년을 H12라는 반을 만들어가지고 보낼 생각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점수에 딱 걸쳐 있는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 처리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아직은 아무한테도 안 얘기해 줄 예정입니다. 에이스2는 선생님 맡은 바 중에서 에페랑 밑에 엠파이어는 이미 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도 이제 어제 받으셨기 때문에 좀 아직은 미처 다 전달을 못했습니다. 대신 뭐 주말이어서 어제 했으면 모르겠어요. 카톡으로 보내놓으시면 다음 주에 알려주시고. 여러분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올라가나요? 정말 이제 나는 올라가는 친구는 너무 기쁘지. 빨리 즉답을 해줘. 못 올라가. 아니면 또 괜히 못 본 친구. 20분 뒤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딱 받자마자 2분 안에 너 못 올라가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좀 기다렸다가 이제 20-30분 뒤에 이제 그래 이번엔 못 올라가게 됐어. 올라가는 친구든 못 올라가는 친구든 다음이 중요한데 몇 점이어서 못 올라가니? 그럼 사실 너무 바쁘거든. 10몇 명이 지금 카톡에 와 있고 막 다 알려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아니면 이제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에 알려주는 건 뭐 금방 해도 그걸 또 막 찾아서 이렇게 막 스크린샷 해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안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은 에페 그리고 에이스2 그리고 M8 이렇게 중간 맨 위에 맨 아래 맨 위는 아니죠. 에이스3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랑 나가고 이제 지금 서현이는 어디지? 저 이제 샵으로? 오! 이제 샵으로 해? 아니면 앞으로? 이제 샵으로? 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판. 근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왜냐면 선생님들도 한 2-3일 전에 통보를 받아요. 다음 학기에는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얘기하겠더라고요. 그때 언제 한번 남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몰라요. 갑자기 2-3일 전에 여기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갑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장이에요. 이제 아까 여기에서 두 번째 장이라 한 이유는 2형식이 안 끝나서 그래요. 2형식의 첫 번째 장을 우리가 1교시 때 끝냈었고 2형식의 두 번째 장을 들어가는데요. 2형식의 두 번째 장 같은 경우 봅시다. 2형식의 두 번째 장은 4번만 아시면 돼요. 이게 2형식의 끝마무리인데 상태 유지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keep, remain, stay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보어가 오겠죠. 2형식이니까. 예를 들어 it remained warm 이러면 해석을 해볼까? 주연아 해석하면 it remained warm 옷은
남겨뒀다. 그런데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하시면 됩니다. remain의 뜻을 여러분이 남기다, 남겨졌다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warm을 만약에 빼버리면 말이 안 되냐? 돼요. 대신 쓰거나 이때는 몇 형식이에요? 이형식. 1형식이죠. 그때는 해석이 어떻게 했냐? 그것은 남아있었다. 지금 이제 했던 거고 남아있었다에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냥 이때는 유지처럼 하셔야 돼요.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stay도 그냥 stay라고 쓰면은 머무르다요. I stayed. 나는 머물렀다. 근데 I stayed calm 이러면 나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3번 갑시다. 3번 3형식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만나는 형식이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형식이고요. 솔직히 대표 3형식 동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문법하면서 몇 번 봤겠지만 3형식을 배우면 4형식하고 꼭 연결지어서 같이 배웁니다. 4형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알죠? 목적어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IODO란 말이야. IO는 보통 누구누구에게가 되고요. DO는 을르를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I gave her money 이러면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가 됩니다. 그때는 그녀에게가 IO, 돈을 이 DO가 되겠어요. 다들 알겠지만 3형식하고 변환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이때 우리의 어떤 그 포인트는 DO,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오고 IO가 오는데요. 이 전치사엔 3개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to, for, of. 이제 솔직히 이걸 처음 보는 친구는 드물 것 같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to, for, of 전치사가 각각 어떤 동사랑 잘 어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동사랑 잘 어울려? of 먼저 외우지 보통. of가 뭐야? ask란 말이야. inquiry 선생님이 써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높은 레벨이어서 써놓은 거고 솔직히 99.9% ask만 볼 거예요. 그래서 ask가 of입니다. inquire의 뜻이 뭐냐면 문의하다, 물어보다. 거의 ask하고 거의 똑같죠. 네, 그런 거는 그냥 of예요. 자, for 우리 학원을 좀 다녔다 싶으면 이 암기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MBC 개판처. 약간 억지스럽죠. 개판처니까 get, find, choose 할 때 이거예요. 개판처가 make, buy, bake 앞 글자 MBC 개판처예요. 이 동사들을 외웠어. 그러면 현이랑 이 동사들은 어떤 전치사랑 어울리는 동사들이라고? for이죠. 그래서 여기다 for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to 부정사 아니죠. to 전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통 뭐라고 외우죠? 나머지 전체 사용식 동사. 근데 그게 외울 때는 기분이 좋지만 사실 막상 시험 때 보면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얘네를 외워주세요. 몇 개 안 되잖아. 이쪽 애들은 to라는 전치사랑 어울리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I gave her money라고 했잖아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gave money give니까 to her이겠죠.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넘어가자. 언제까지 써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끝이에요. 자, 네 쪽만 쓰고 끝낼게요. 오늘 2교시 5형식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학원 다닌 지 한 달 안 된 친구 아니 나머지 다 넘었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문법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문법 시험 혹시 안 본 친구 있나요? 문법 친구 있었어요? 있는지도 몰랐다. 서진? 아니면 시험을 둘다 무슨 학원 방학 때문에 일찍 가가지고 그랬어? 그래서 독해랑 월수는 독해랑 그런 거 더 못 봐가지고 쌤이 월요일까지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할 수 있겠어? 왜냐면 독해 봐야지 문법 봐야지 단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서 그러려고? 알겠어요. 그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원에 꼭 연락 한번 해보고 오세요. 가끔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어놓습니다. 근데 고등부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닫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다들 열심히구만. 5형식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식 중에 가장 복잡한 형식이죠. 막상 알고 나면 별거 없긴 한데 얘가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세상의 거의 99%의 문장은 이 5가지 형식에 들어가요. SB, SBC, SBO, SBOC, IOD 이걸로 끝납니다. 형식을 안다고 막 영어가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보이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영어를 꽤 잘하는 친구들은 형식 잡아봐 이러면 못 잡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배웠든 안 배웠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한 문장을 분석하는 거에 능해지면 잘 할 거예요. 좋습니다. 같은 친구는 이쪽부터 좀 암기할 게 더 늘어나요. 앞쪽은 여러분이 이제 마음 잡고 암기하면 뭐 2분이면 충분한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이 단어를 다 외우고 하려면 좀 걸리죠. 계속 자기 머릿속에 담아줘.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습관은 여러분이 교재 문제를 푸는 숙제가 나갔을 때 교재를 옆에 개념서를 펴놓거나 공식 필기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피해야 되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숙제 푸는 속도는 금방 늘겠지만 나중에 계속 그 개념서가 없이는 못 푸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꺼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서를 보면서 푸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외워보세요. 강아지 기르는 친구는? 아무도 없네. 우리 학원에 유명한 강아지가 있어요. 켈리라고 모르니? 브라이언 쌤의 강아지가 켈리가 있어요. 아니 모르는구나. 학원 3년 이상 다녔다서? 2명 있어? 아직 못 봤어 한 번도? 가끔 데리고 오시는데? 저번에도 한 번 데리고 오셨는데 이름이 켈리인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르셨기 때문에 켈리 할머니예요. 이제 그 한 사람 나이로는 거의 80 좀 넘는 할머니인데 엄청 건강해요. 되게 가끔 볼 때마다 그렇게 착한 개가 없어요. 만나보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개가. 커요? 슈나우저인데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안고 계시진 않고 이렇게 산책을 같이 해주시죠. 가끔 오시는데 엄청 순하셔가지고 순해가지고 거의 짖지도 않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 애는 처음 봤어요. 짖을 수 있는데 안 짖어요. 역시 강아지는 그 주인을 닮게 돼 있어요. 브라이언 쌤이 워낙 순하시고 그러니까 멋있는 분이에요. 자, 앞에 봐주세요. 자주 등장하는 오형식 동사를 우리가 배울 건데 얘는 이제 한두 가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타이틀로 1번 괄호, 2번 괄호에서 쭉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들이 엄청 많다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나눠주는 기준은 이 목적격 보어에 어떤 애가 올 수 있느냐로 나뉘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큰 그림을 좀 보여주자면 이 OC, 목적격 보어에 올 수 있는 애들은 1, 2, 3, 4, 5 5개입니다. 근데 이 5개를 이렇게 쪼개서 밑에 이렇게 배워보는 거죠. 먼저 1번 OC의 명사 오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appoint는 임명하다고 elect는 선출하다인데 이 한국어 뜻을 잘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현성아, 우리 임명하는 게 뭐니? 현성이가 누구를 임명했어. 뭔 소리예요? 그게 수여하다 또는 이제 뽑은 거죠. 권리를 수여한 거죠. 내가 너에게 뭐 왕으로 임명할게. 왕이 보통 임명을 받진 않는데 어쨌든 왕으로 임명할게. 이러면은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elect는 뭘까요? elect는 반장 선거 같은 거죠. 선출되고 표를 얻어가지고 선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애들은 다 어떤 특징이 공유되냐면 공통된 특징이 명사가 목적격 보호에 와요. 그렇죠. happy. 이때 happy는 지금 좀 약간 잘못 들었는데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죠. 이름이 happy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ey 주어, named 이름 지었다. 더 목적어 happy라고 목적격 보호. 어떤 그 강아지의 이름을 갖다 넣으면은 이때는 고유 명사가 목적격 보호에 온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가 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make, keep, find, consider.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가지는 게 find가 좀 많은데요. 이 find 하면은 준혁아, 우리가 원래는 I found a book 이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나는 그 책을 찾았다 이러면 되겠죠. 그게 이제 find예요. 자, 근데 이 오형식의 find는 좀 다릅니다. 밑에 보시면 they found him smart는 나는 그를 똑똑한 찾았다 이렇게 아니면 똑똑하게 찾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그를 똑똑하다고 여겼다 또는 생각했다로 가주는 게 좋아요.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단어조차도 형식이 오형식으로 바뀌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학교 시험에서 이 make가 인기가 많거든. 왜냐면 여기도 됐다가 저기도 됐다가 하니까
이 make를 좀 잘 알아주세요. 이쪽 페이지 뭐 쉽네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다음 넘어가요. 이거 하면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은 water이라는 이제 암기법을 쓰고요. 어떤 선생님은 water, ace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각자 들어보는 암기법들을 외우시면 돼요. 본인이 암기법을 창조해도 돼요. 그런 친구는 이제 좀 다른 클래스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실히 재능이죠. 왜냐면 이제 아직 암기법이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각 과목마다. 특히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암기법 같은 거 잘 만드시잖아요.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세계사 아니면 한국사. 가리지 않고. 진짜 재밌어가지고. 멋있어요. 역사 잘하는 친구들은 또 이제 그 확실히 뭔가 그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도 결국은 서울대 사학과를 갔거든. 근데 걔가 서울대 사학과만 가야 되는 점수가 아니었어. 그 당시 뭐 경영까지도 갈 수 있는 애였는데 사학과를 갔어. 사실 사학과가 막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매니아층이 되게 두터워서 그렇지 사학과 하면 이제 또 약간 진로 같은 걸 선택할 때는 좀 제한이 커가지고 인기가 많지 않은데 역시 역사 좋아하는 친구는 순수한 그 어떤 학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복이죠.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그만큼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 해야 될 건 여러분이 대학교에 어떤 전공을 가든 영어는 필수다. 전공 서적은 모두 영어다. 영어 선생님들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내가 가르친 거를 쓸 거거든. 이 중에서 일부 이공계열로 가는 친구들, 뭐 공학이나 이과로 가는 친구들은 단언컨대 선생님만큼 영어 보고 살 거야. 적어도 4년간. 근데 때문에. 갑니다. 자, water 갈게요. water 같은 경우 want 앞글자, allow, ask, advise의 앞글자, tell, expect, encourage, require 앞글자를 다 따서 만들었어요. 밑에 고등부까지 올라가면 사실 beg, force, order, persuade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데 옆에 cause도 하나 적어줄까 여러분? cause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라는 cause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포함이 됩니다. 얘네들은 모두 어떤 특징을 공유하냐면 이 파란색 고등부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전체의 동사들은 모두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독해할 때도 약간 이제 본인 독해 실력이라거나 속도가 좀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일부 친구들은 딱 동사를 지나가는 순간, 눈이 지나가는 순간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에 투부정사를 찾고 있는 친구들과 내가 이 동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목적어인지 목적격보인지 또는 심지어 목적격보가 나올지도 모르는 친구들 사이가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본에 지금 독해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더라도 딱 동사 보는 순간 이 뒤에 투부정사 오겠지? 걔 목적격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말로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건 또 다른 일이지만 그냥 본인이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뇌나 눈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독해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 특히 동사 쪽에 동사의 성격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동사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여. 오형식으로 많이 쓰면 투부정사가 많이 와. 이걸 아는 게 다릅니다. 모르는 거 없죠?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원아, 충고하다, 조언하다는 advise, S야, C? 네. S. S죠. S. 그건 안 속았었지. 세번 중에 나왔어. 그렇죠. 안 속았지. 난 그거 애들이 뭐 몇 명은 그걸로 찍었어요. 그럴 수 있어. 일단 이제 곧 내신 시작한다고 했는데 얘들아 여러분도 다 알지만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요. 중간고사가 100점이 나오면 그래도 사람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수행평가 만점이다 싶으면 진짜 80 중반까지 떨어져도 무조건 A잖아요. 그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걸 잘하는 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이제 해봐서 다 알겠지만 느낌 오지만 일단 사람의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머리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하고. 또 반대로 이번에 그 내신들이 워낙 지금 잘 나왔던 친구들은 너무 방심하지는 마세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석차로 좀 바뀌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반에 90 이상이 90점 이상이 몇 명이 있든가 다 A를 주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제 또 등수로 나누거든요. 그럼 진짜 그 한 1점 수행평가 한 2점 그 차이로 등급이 바뀌죠. 좀 안타까운 현실. 고등학교 갈 때는 일단 캠퍼스고는 좀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캠퍼스고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말라고 우리 원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뭐 이유는 다양한데 일단은 아직 캠퍼스고의 정책이나 어떤 그 시스템이 아직 체계가 확실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후배들한테는 좀 추천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딱 여러분 사이한테는 추천하지 말라고. 더 뭔가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근데 캠퍼스도 차이가 캠퍼스고 선생님 정확히는 모르는데 캠퍼스고가 그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따라서 이제 좀 직업적으로 더 메리트를 주려고 약간 이제 그 예를 들어 어떤 뭐 기술 관련된 과면 그 기술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건 좀 덜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덜 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공부를 좀 덜 하는 게 좋아서 가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필요한 거조차도 좀 덜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뭐 물론 한 사람의 의견이니까 너무 선생님 얘기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 많이 들어.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꾸준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뭔가 경쟁 또는 이제 약간 우리 학원처럼 뭔가 옆에 애가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내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친구면 그런 자리에 계속 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 거 아니면 뭐 내가 공부할 때 확 몰아서 하고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친구가 우리 학원을 다니면 좀 많이 힘들겠죠. 왜냐면 옆에 친구 지금 달리고 있는 거 보이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사실 그것만 교육은 아니에요. 그것만 교육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적어도 비슷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긴 한 거예요. 오래 가는 친구들. 장점을 아는 거죠. 이쪽 부분. 앞에 잘 봐주시고 이제 이거 하면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이거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목적격보의 동사원형 오는 경우 봅니다. 동사원형 오는 경우 대표적인 걸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보는데 사역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make, have, 네. 자, 이 중에서 승원아 가장 강요도가 높은 건 무슨 단어? make. 가장 강요도가 적은 단어는 뭘까? let이죠. let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이 하고 싶은 대로 해까지도 어느 정도는 시키다기 때문에 사역동사라고 불러요. 사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거예요. 자, he let me read 해볼게요. he let me read. 태연아 해석하면 he let me read. 그는 뭐 이게 그렇지, 이렇게 해줬다. 지금 과거형으로 해석을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현재형이었다면 s를 붙였겠죠, 그렇죠? let라고 했을 거예요, 현재형이었다면. s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얘는 과거형입니다. 자, 그는 내가 읽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은 지금 당장 너무 이런 단어 때문에 문법에 대한 재미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동사 원형 온다 보시면 돼요. 이게 투부정사처럼 그냥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 부정사라는 얘기입니다. 원형 부정사. 자, 내려갈게요. 단 목적과 목적격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를 써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He had his car washed 같은 게 있을 때 서진아, 그의 차가 스스로를 씻을 수 있는 애니?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차 같은 경우는 세차를 당하거나 수리를 당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당해야 될 때를 우리가 수동이라 불러.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당하는 게 수동이죠. 어떤 사람이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는 뭔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켜야 한다는 게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wash가 아니라 동사원형이 아니라 pp, washed를 써줘야 됩니다. fix가 아니라 fixed를 써줘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당할 때는 수동일 때는 pp, 과거분사를 써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다 봤어요? 너무 고생 많았고 이것까지 하면은 오늘 깔끔하게 끝납니다. 오늘은 좀 기쁜 좋은 일이 우리 교재 문제를 푸는 숙제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동사
문장의 형식이 일단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좀 열심히 쓰면 빽빽이 숙제까지 다 하고 숙제 없이 다음 튜토리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벌써 8월이 가고 있어요. 8월. 올해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각자 중2가 되어가고 중3이 되죠.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가 인생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이제 4번 다니고 앉아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 엄청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그 10몇 년 세월. 좋죠. 인생이 빠르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살지 마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여러분도 다 알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를 모두 피할 수는 없죠. 뭔가를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았던 순간조차 스트레스 없을 수가 없어요. 아직 뭘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뭘 하면 좋을지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걸 되게 싫어하거나 뭐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이걸 참고 하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선생님도 지금 이 직업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내가 괜찮다고 여길 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해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 그 친구들을 마주하거나 돕는 것, 또는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살아보면은 그게 전혀 안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실수하고 자기가 얘기해 준 거를 분명히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이 말을 잘 기억을 못해? 그러면 너무 못 견디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기가 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맞는 지역을 찾는 이유는, 찾는 어떤 방법은 내가 이 부분이 괜찮구나, 이 부분이 되게 힘들 때조차도 이 부분은 내가 잘 받아들인다, 그런 거는 꼭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100%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직업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겁니다. 뭐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든 변호사, 의사분들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12년을 더 해야 돼요.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수술부터 해가지고 레지던트, 뭐 인턴 하시는 분들 보면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요. 근데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대한민국에서 의사 선생님 되면은 사회적 지위나 뭐 연봉이나 너무 높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외로 그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이 아닌 어떤 직업도 쉽기만 한 직업은 없어요. 뭔가 이제 여러분이 좀 참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면 거기가 맞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해석 갑니다. 이 해설하고 나서 우리는 좀 복습하고 끝낼게요. 자, 목적격보에 분사 오는 경우 가볼게요. 이건 지각동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분사만 오는 건 아니고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분사도 올 수 있는데, 분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애가 지각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각동사를 써줍니다. 보통 뭔가를 보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보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돼요. 눈, 귀, 코로. 눈, 귀, 촉각으로.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listen to의 to를 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at는 to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됐고요. look at 또 at을 빼면 안 돼요. 내려와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ey saw me cry. 준영아, 해석 한번 해줄까? 그치, 그들은 내가 우는 것을 봤다. 이때 cry 대신에 하유라, crying도 써도 되죠. 그쵸?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격보의 지각동사였다면 목적격보의 동사 원형, 현재 분사 나중에 배울 텐데 ing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오늘 꼭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때 ing가 동명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생겼어도 동명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계속 이제 언급 안 하고 이제 한 줄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수동이라면 언제나 pp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내 차가 세차되는 걸 봤다고 해볼게요. 아까 예문은 뭐였어요? 시켰다인데 얘를 만약 써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pp입니다. 과거분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적어는 절대로 이 행동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He saw his car washed라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준서역 동사, 당연히 이거는 뭐 적용이 돼요. 수동이면 PP를 쓰겠죠. 근데 준서역 동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목적어가 목적격보를 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투부정사만 쓸 수 있는 거랑 투부정사랑 동사원형이 쓸 수 있는 get하고 help로 나뉩니다. 이때 get 같은 경우는 해석이 시키다, 사역동사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이 help 같은 경우는 복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에 왜 못 들어갔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준사역이잖아. 사역동사에 왜 못 들어갔죠? 얘는 투부정사가 이 자리에 오니까 사역동사에 묻기가 좀 애매했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왜 사역동사에 못 올라갔죠? 시키다가 아니라 돕다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 중에 질문이 있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 숙제를 적읍시다. 자, 빽빽이 한 번이고요. 문제 풀이는 숙제가 없어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이 아니군요. 여러분은 화요일에 문장의 형식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요 문제. 네. 이제는 이제 이론까지 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었던 이론까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험은 사실 커트가 50점이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통과를 했을 텐데 다음 주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원래가 몇시? 이론은 88점, 문제는 80점.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화요일날 원래 보는 시험이 있는데 내가 빼면은 여러분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 거고 이제부터 정식적으로 시즌이 시작합니다. 다 썼으면 여러분 우리 내가 추천하는 건 사실 오늘 뺑뺑이 숙제까지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다음 주 올 때 숙제가 없네 이걸 것 같고요. 시간은 무려 9분 정도 남았어요. 내 생각엔 빽빽이를 충분히 뭐 절반 이상 쓸 수 있는 시간 거다. 절반은 5분인가? 네, 쓸 수 있어요. 쓰면서 모르겠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우리 주연이는 뒤에 또 들을 거지? 진짜 들어야 돼.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오늘 하루에 너의 브레인에는 이제 다 들어가고. 이게 또 영상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영상 오늘 안 볼 거잖아. 아니 오늘 볼게요. 네. 그렇게 한다고? 네. 알겠어. 영상을 오늘 보는.